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와 실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년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게다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건 2급 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련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련해서 수업을 할 거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것은 이제 2급에 해당하는 필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강의는 요약도 잠깐 해줄 거지만 실제로는 시험에 맞게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도와드릴 거고요. 필기 말고도 실기 강의도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공부하셔가지고 꼭 컴할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1강의 일단은 제목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에 관련되어 있는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되겠습니다. OT죠. 그렇죠? 막상 바로 이제 갑자기 요약을 해버린다거나 기출문제를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2024년에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필기랑 실기, 그리고 2급 말고도 1급도 제가 프로젝트로 지금 겸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험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과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PPT 소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제 2급 필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2급 실기와 1급 필기, 1급 실기 이런 식으로 총 4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옛날 버전이 아니라 2024년 출제 기준 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반드시 그 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기준은 2024년 상반기가 끝난 하반기 시작 7월 달에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의 중간쯤에 뭐 강의를 찍긴 하지만 그래도 요번 연도부터 해서 아마 제가 출제 기준 봤을 때 26년까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준에 계속 부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폴더 보시면은 샘플 폴더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메모장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메모장 파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강의 부연 설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 수업에 대한 내용들 정리, 그리고 뭔가 팁과 노하우, 공부 방법 여러 가지들 텍스트로 알려드릴 이론 사항들은 전부 다 이 메모장에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이 메모장도 잘 보셔야겠죠. 자, 일단 수업 과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는 이제 컴할 2급 필기, 줄여서 계속 이렇게 말할 거고요. 실제로 1강부터 해가지고 점차 늘려가면서 조금 강의가 많긴 하지만 자격증 하나 강의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실제로 제가 7강까지 줄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빼고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자, 일단 7강까지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실 거고, 여기는 이제 컴할 2급 필기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수업을 할지는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할 거고요. 실제로 2강부터 설명드릴 때 일단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컴퓨터 능력 2급 필기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필기에는 총 2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과목은 이제 컴퓨터 일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이 과목은 실제로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과 2과목 총 1, 2과목 합해서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실제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40문제를 다 풀었을 때 여러분들은 40분간 시험 보실 거고 40문제를 풀이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절 같은 것들, 밸런스 맞추는 것들 전부 다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 5점씩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평균은 60점 이상으로 맞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합격을 하죠. 이거를 제가 이제 문제 개수로 설명을 하면은 40문제 중 24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딱 평균 60점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건 주체가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기관에서 주체를 하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IT 자격증들은 꽈락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한 과목이 8개 미만으로 맞았을 때는 이제
꽈락으로 채점이 됩니다. 즉슨 내가 만약에 1과목하고 2과목 두 개가 있어서 1과목은 20문제 중에서 내가 너무 잘해서 18개나 맞았어. 근데 2과목은 20문제 중에서 너무 못해서 7개를 맞은 거야. 그럼 일단은 몇 개를 맞았냐면은 실제로 나는 40문제 중에서 25개를 맞았어. 근데 24개 이상은 합격이니까 오케이, 한 개 더 맞춰서 합격이구나.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한 과목을 잘해도 어떤 한 과목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8개 미만이 됐을 때 합격 점수가 됐을더라도 꽈락으로 떨어지는 시스템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서 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과목 설명은 사실은 지금 저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목은 약간의 요약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 또 만든 요약집이 있어서 그거를 좀 드릴 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강에서는요. 2강에서는 1과목 이제 핵심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3강에서는 2과목에 대한 핵심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4, 5, 6, 7 이건 전부 다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될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20년도까지 즉슨 이게 옛날부터 20년도까지는 실제로 정기시험하고 상시시험이 동시 존재했었습니다. 실제로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그리고 상시시험 보면 이제 매번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에 냈던 시험을 가지고 문제 출제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 출제를 하고 나서 이 출제된 걸 가지고 상시 시험을 매번 내거든요. 매번이란 얘기는 보통 일주일에 거의 6번에서 7번 정도 그냥 매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정기시험을 봐요? 상시시험 보면 되지. 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이니까 이게 난이도에 딱 걸맞는 문제들만 나온다 이거죠. 교재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기시험이 좋죠. 그리고 이 정기시험에 출제된 20년도만 아니라 옛날부터 20년도까지의 모든 문제를 섞어서 상시시험에 내는 거죠. 그러면은 상시시험은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냐면 보통 3가지 정도로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이에요. 예상. 보통은 이제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전이 바뀌지 않더라면,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컴퓨터적인 버전이 바뀌지 않더라면 문제 그대로 내도 괜찮다라는 그대로 출제.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순서 변경도 있습니다. 그대로 출제를 하되 보기 순서를 약간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변형이 있습니다. 문제 변형이라고 하면은 뭐 옳은 거 옳지 않는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뭐 약간 말을 좀 바꿔가지고 좀 내거나 아니면 이거 2개를 플러스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사실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그대로 출제되는 것들은 거의 100%로 정답을 다 맞추는데 보기 순서를 변경하는 것과 문제 변형하는 건 여기서 이제 합불이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많이 공부를 좀 눈치를 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좀 해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21년부터 정기시험이 폐지가 됩니다. 정기시험이 폐지가 되는 이유는 이제 1과목에 있는 이제 윈도우즈 버전 변경과 동시에 이제 2과목 이제 엑셀 버전 변경 때문에 보통 이제 정기시험을 폐지해버리고 오로지 상시시험만 존재를 하죠.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대한상공회의소 측에서 공개한 20년도까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 실제로 21년도부터 정기시험이 없어지니까 공개된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즉슨 공식적으로 공개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20년도까지의 공개된 기출문제를 현 버전으로 말을 바꿔서 출제를 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보통은 1년에 2번씩 있었으니까 너무 많은 개념을, 그러니까 연도를 너무 많이 풀어드린 것보다도 실제로 19년도 1회, 그리고 19년도 2회, 이게 끝이죠. 한 연도에 2번이니까 20년도 1회, 20년도 2회 이렇게 나눠서 최근 2개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출제 기준에 맞게
수정 기출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보기 순서가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 문제는 요즘에는 버전이 바뀌었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 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풀어드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강의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번 지켜볼 예정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끝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준비를 잘 하시고 1과목 강의와 2과목 강의를 통해서 약간 내용 정리를 하세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은 약간의 공부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풀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핵심 같은 것들은 좀 정리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사실 뭐 진짜로 만약에 기본 설명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하면 다 보여드리고, 여기는 스프레드시트가 엑셀이거든요. 엑셀 하면 다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24년도에 개정이 됐다라는 사실인데, 이게 24년도 1월 1일부터 26년도 12월 31일까지 일단은 써져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아마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개정됐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과목은 현 상태 유지가 맞아요. 근데 약간 개정된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2과목은 보통 저희가 이제 스프레드시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똑같은 게 이제 엑셀이거든요. 근데 엑셀을 주관하는 회사가 아시겠지만 MS 오피스입니다. 이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해서 파워포인트나 엑셀, 액세스 워드 같은 것들을 다루는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는 조금 한 장기적으로 2016 버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뭘로 개정이 됐냐? 개정된 건 2021 버전으로 개정이 된 게 아마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 안에서 뭔가가 바뀐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파일 관리, 즉슨 엑셀 파일 관리 쪽 개정이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보내기만 나왔다가 내보내기랑 이제 게시라는 것도 이제 개정이 됐어요. 게시라고 하는 이론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말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 입력 쪽에 보시면은 개정됐는데, 이 메모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메모만 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메모 및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 노트라고 하는 개념도 개정이 되면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말을 봤었을 때 엑셀을 한번 쳐보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이 2021 버전으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간간히 기출문제 풀 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여기 검토 쪽 가시면 이제 메모라고 있어요. 메모라고 되어 있게 해가지고 메모만 배우시면 되긴 하겠지만, 보통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렇게 메모 삽입이 있고요. 노트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쓰다고요. 이렇게 잉크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쭉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노트라고 하는 개념도 분명 포함이 될 겁니다. 아니면은 요 말이 요 말로 나오거나 그렇게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개정된 거 말고도 약간의 삭제된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엑셀 데이터 편집 쪽 이제 삭제가 된 내용이 있는데, 보통 서식 설정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서식이라고 하는 건 글꼴이나 이제 글자 색 등 이제 꾸미기 작업을 말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삭제가 돼가지고 단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서식 설정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근데도 설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삭제된 거 말고는 사실상 이제 거의 1급 쪽 내용이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 2급 필기는 여기까지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별로 개정된 게 없는데 그냥 똑같이 문제 풀면 되겠는데? 네, 맞아요. 그냥 똑같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2016 버전에서 2021 버전으로 개정이 됐다 보니까 보이는 화면,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출제 기준에 써져 있지 않은 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안 써 있는 이제 말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엑셀 하면 아까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2016 버전이랑 많이 다른 점이, 실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콘 모양새들이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써져 있는 멘트들의 약간 순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말들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21 버전은 사실 2016보다 인터페이스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실기 쪽에서 함수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필기 쪽에서도 함수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급 필기 기준 함수도 개정이 됐나?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추가가 된 함수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if라는 함수가 나오다가 ifs라고 하는 게 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switch라고 하는 함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2급 필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친구지만 실기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요거 말고도 또 이제 삭제가 된 것들도 있고 변경도 된 것도 있어요. 저희 랭크라고 있는 함수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랭크 EQ라는 함수로 이제 변경이 또 돼서 아마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필기에서도 사실 보통 2과목 20문제 중에서 한 4, 5문제는 또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이 좀 추가된 것들도 따로따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개정까지 한번 알아본 거겠죠. 자, 24년도에 어떻게 뭔가가 바뀌었는지 2급 필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1과목 아직 안 썼죠. 약간 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난이도가 약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컴퓨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대체적으로. 왜냐면은 이 1과목이 실제로 컴퓨터가 전체가 다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트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제가 그거는 이제 이론 설명할 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까지만 아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 사항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대한상공회의소라고만 치시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자격평가사업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PC 버전으로, 아니면은 모바일 쪽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근데 보통 컴퓨터로 잘 안 합니다. 모바일 쪽에는 그 플레이스토어나 그쪽에 쳐보세요. 코참패스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PC에서랑 코참패스 어플에서 똑같은 걸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로그인 버튼이 있으니까 로그인 해주셔가지고 이제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고, 이 종목 소개 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출제 기준 같은 거 써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수업료나 그런 것들, 배점이나 그런 것들, 시험 문제 보시면은 이제 1, 2급 예제 문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출제 기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실기 연습 예제 문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얼마 전에 그래도 한 몇 개월 전에 그래도 됐죠?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지사항들 이렇게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면 실기인지 필기인지를 또 안 써놨어요. 근데 또 보면은 이제 2급 쪽으로 가시면 엑셀 A형, 근데 보시면 실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실기 OT 할 때 제가 잠깐 이제 공개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긴 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그 개별 접수 쪽에 시험장 정보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보통 컴퓨터 능력 필급 2기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굉장히 많죠. 상시시험은. 인원수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기 와서 한번 정보들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이제 1강 끝나고 이제 2강에서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리겠지만 아무래도 1과목의 정리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지금도 저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취득을 꼭 하는 걸로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